지키고 있는 한기문 총장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우리 힘차게 기뻐요.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유엔에서 이런 걸 냈으면은 대한민국 정부가 이걸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서운하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100대 과제다, 새 정부의 100대 과제다라고 탁 냈는데 사실 그 100대 과제 중에서 제가 말한 게 17개 내에 안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전혀 유엔과는 무관한 것처럼 그냥 유엔 얘기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완전히 문재인 정부 그 내에서의 그 어떤 아이디어다 이렇게 내놓으니까 유엔 사무총장을 역임한 사람으로서는 좀 서운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 이것이 유엔의 정책과 맥을 같이 하는 거다.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했어도 사실 국제사회에서 훨씬 더 우리를 고마워하고요. 아, 대한민국이 진짜 앞장서 가는구나. 2100년까지 지구의 온도가 맥시멈 올라가도 2도 아니면 1.5도 1.5도 선에서 멈추지 않으면은요 대재앙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얼마 전에 텍사스, 플로리다, 푸에르토리코, 뭐 도미니카, 안티구아 바부다 이런데 그냥 뭐 유엔 사무총장이 날아가고 트럼프 대통령이 날아가고 막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거기 갔다 온 사람 얘기 들어보면 그 피해가 뭐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단 하루 사이에 플로리다에 여러분들 그 나야가라 폭포 가면 그 물 쏟아지고 어마어마하죠. 하루 사이에 나야가라 물 쏟아지니까 16일간 쏟아진 걸 한꺼번에 쏟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어느 도시가 성해가 있습니까? 그게 왜 일어나느냐? 멕시코만의 바다 온도가 0.5도 올라갔다는 겁니다. 0.5도 올라가면 물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뜨뜻하면 이제 부피가 늘어나니까 거기서 막 수증기를 뿜어내고 이렇게 한 것이 그렇게 전체를 쳐버렸는데 이런 것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지금 산불 야단 났죠. 이런 것이 전부 다 기후변화하고 관련이 된 거다. 이게 전부 다 옛날에는 신의 뜻이다. 하느님의 뜻이고 하느님이 그렇게 하고 신의 뜻이다. 자연의 뜻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인류가 자연의 뜻을 거슬려 가고 있기 때문에 자연이 화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어떤 좀 말하기 쉬운 딱 그 캐치워드라 이렇게 할 때 자연은 자기 법칙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자연의 법칙에 그 순응을 해야지 자연의 법칙에 자연과 협상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연은 인간하고 협상을 안 하죠. 우리가 협상하려고 자꾸 대들어도 안 돼. 그러니까 자연이 따라가는 대로다 우리가 가려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생활 태도를 완전히 바꿔버려야 됩니다.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 그러니까 탄산가스가 나오는 이 CO2가 나오는 걸 갖다 무조건 줄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걸 모든 거를 전기화한다든지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가요. 지금 제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막 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거의 자동차, 기차 모든 것이 전기로 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깨끗한 그 에너지라는 것이 이제 원자로에서 나오는 원자력인데 사실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원자력이 가장 깨끗한 에너지다. 그러니까 클린 에너지입니다. 어떤 에너지도 전부 다 그 탄산가스를 냅니다. 제일 많이 내는 게 석탄. 그 다음에 이런 연료죠. 석유. 주범은 석유하고
이 석탄입니다. 우리나라에 사실 원전 사고가 안 났습니다. 약간 무슨 이상이 있어서 그러니까 수습시켜놓고 다 고치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과학 수준은요,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제가 하버드 대학에 있을 때 그걸 물어봤습니다. 직접 담당하는 그러니까 학자들. 한국처럼 우수한 과학 시설을 가지고 있고 안전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어떻게 기후변화를 감당해낼 수 있느냐. 그럼 원전에서 나오는 35% 전력을 갑자기 수력발전이나 태양광으로 할 수 있느냐. 태양광은 얘가 지금 우리나라에 맞지도 않고, 바람으로 하는 그것도 맞지도 않고요.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의 아주 대계를 보는 거는 신중해야 된다. 이거 어느 정권에서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과거 수십 년 전부터 모든 정권이 여야 바뀌면서 계속 원전을 육성을 해왔습니다. 원전을 드디어 수출을 했습니다. 한국형 원전을 UAE에. 그런데 나는 안 쓰는데 남한테 자꾸 팔아먹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안 쓰는 걸 남한테 자꾸 팔아먹고. 그런데 정부의 정책은 원전을 수출하라는 거거든요, 지금.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터키하고도 하고, 조르단하고도 하고, 쭉 하고 있는데, 그 협상하는 사람이 힘이 빠지죠. 그럼 왜 너는 안 하면서 우리한테 집에서 쓰다가 다 버릴 물건 남한테 갖다 파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앞뒤가 안 맞는다. 물론 이런 게요, 여론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가니까 여론이 중요한데, 진짜 과학을 가지고 여론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기후변화 반대한다. 여론조사하면 태풍 반대하죠. 여론조사 100% 나올 겁니다. 우리 한반도에 태풍 안 왔으면 좋겠다.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안 하면 태풍이 오죠. 그 여론조사해 갖고 될 일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원전 이런 거를 민간인한테 맡겨서 한번 해봐라. 그러면 그게 그때 분위기에 따라서는 이게 찬성이 될 수도 있고 반대도 될 수 있습니다. 그 사회 분위기에 따라서. 사람은 약간 민감하니까요, 여러 가지. 그런 거는 과학은 과학자들한테 맡기고 전문가한테 맡겨야지, 일반 백성한테 맡겨서 원전 한번 투표해봐라. 사실 여러분, 투표라는 것이 그때 정치인들의 여러 가지 이 말하는 데서 많이 다릅니다. 어떨 때 다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그냥 지거든요. 미국 보세요. 전혀 생각도 안 하는 트럼프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데 여론이 막 심하게 조작이 되거나 막 동원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 건 좀 바람직스럽지 않고 위험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쌍방이 다 죽는 무기가 핵무기다. 그거를 Mutually Assured Destruction을 약자로 하면 MAD가 됩니다. 영어에 MAD가 뭡니까? mad 아닙니까? 미친. 그 핵무기를 쓰는 건 미친 짓이다. 갖고는 있는데 핵무기의 주 기능은 억제력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공격력보다 억제력이다. Deterrence. 내가 핵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네가 나를 못 칠 거다. 나를 치면 나도 친다. 북한이 더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치는 게 아니고 second strike capability입니다. 그러니까 한 방 맞고 두 번째 칠 수 있느냐. 그런 능력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지금 5나라뿐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그런 소위 second strike capability를 갖고 있느냐. 그건 없는 거로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핵을 우리가 터쳤지만은 그건 땅에 묻고서 터치는 건 거의 누구나 하고, 심지어는 뉴욕의 대학생들도 가서 하면 핵무기 이렇게 조작해서 터치는 걸 할 수 있다. 이렇게만큼 기술이 많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어마어마한 그 힘을 들여서 통제를 하고 방지를 시키는 겁니다. 그걸 못하게. 더 이상 뭐 확대가 안 되게. 근데 북한이 그걸 숨어서 몰래 하고 계속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모든 그 규범, 이걸 갖다 다 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만큼 국제사회 규범을 다 깨버린 나라는 없죠. 그러니까 지금 막 외교관계 대사 막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 스페인, 이태리 했죠. 쿠웨이트 같이 했죠. 멕시코 빼고 했죠. 말레이시아는 북한 대사관을 그냥 평양에서 폐쇄해버렸죠. 며칠 전에 저 유로피안 유니언에서는 그냥 북한한테 일체 석유 금지다. 모든 석유 자체적으로 북한한테 석유하는 거 막는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고립이 됐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할 건 뭐냐? 전쟁은 방지해야죠. 전쟁은. 어떤 그 잘못된 계산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트럼프 대통령의 말하는 거를 잘 그 맥락을 읽어보시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어떤 면에서는 그 내비두는 게 낫다.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전 세계의 그 양식 있는 뭐 언론인들이 당신 왜 그렇게 긴장을 고조시키느냐. 그런데도 이 사람이 말을 왔다 갔다 자꾸 바꾸지 않습니까? 무력이 꼭 제일 옵션은 아니다. 그 다음에 국무장관, 국방부 장관이 계속 평화적인 해결 방법이 남아있다. 외교적인 방법이 남아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또 한국을 옵니다. 11월 7일에. 그럼 그 양반이 그 긴장을 더 고조시키려고 오겠습니까? 또 뭐 전쟁을 하려고 오겠습니까? 그거는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강하게, 전 세상에서 그 정도 강하게 대드는 저희가 없습니까? 그러면 그럴 때는 오바마 대통령처럼 소위 그 전략적인 인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내가 전략적으로 인내한다. 내가 가만히 안 있겠다는 뜻은 있지만 전략적인 인내를 하니까 뭐 전략적인 인내 한번 해봐라. 이렇게 되니까 김정은이가 계속 저기 한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가만히 안 내버리겠다. 다 없애버리겠다. 치겠다. 군사적인 액션을 취할 수 있다고 장전대사도 손 다 이렇게 로크돼 있으니까 뭐 이렇게까지 막 얘기한 거니까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제까지 어떤 자유주의 국가에서 국가 원수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을 포함해서. 여복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맨 처음에 그 사드를 반대했던 분이 이제는 대화할 때가 아니다. 이제는 최대의 압박만을 가할 때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한테서 그런 거 기대를 했습니까?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결기를 보일 때는 보여야 된다. 그런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 그 발언 뭐 이해할 만하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걸 뭐 전쟁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 북한에 대해서 강한 그 결기를 보여주는데 우리가 역사를 보면요. 김일성이가 딱 사과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 평생에 1976년 미루나무 도끼 만행 사건이 있었죠.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김신조 청와대 습격 사건 있죠. 그 다음에 그 EC-121이라고 해서 1969년에 그 미군 정보 수집 비행기를 북한이 쏴서 떨고 있습니다. 그때 31명의 미군 공군 병사들이 죽었습니다. 그 전에 푸에블로호를 납치를 했죠. 이런 것이 미국의 자존심을 최대한도로 망신을 줬는데 나중에 DMZ에서 미군 그 병사 2명을 도끼로 만행을 했을 때 미국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그래서 원산망을 완전히 엔터프라이즈호를 갖다 놓고 전투기들 이렇게 해서 다 동원해서 원산망을 봉쇄를 했습니다. 그때 김일성이가 사과를 했죠. 여러분 뭐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러나 기록에 다 나옵니다. 1996년
12월 31일 날 김정일이가 사과를 합니다. 유감을 표명하죠. 그게 뭐냐면 강원도의 강릉에 잠수정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군인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때. 김영삼 대통령 때 제가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 때입니다. 그때 전 국민들이 그냥 걱정하고 김영삼 대통령 맨날 장례 저기 하는데 거 가서 빈소에 가서 그때마다 그냥 뭐 절하고 막 이렇게 국민들 반응이 뭐 김영삼 대통령 인기가 땅에 떨어지고 클린턴 대통령하고 막 언쟁을 하고 막 이렇게 할 때입니다. 그때 미국이 북한한테 어마어마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거 사고 안 하면 가만히 안 있겠다. 그때 김정일이가 방송을 통해서 사과를 합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1996년 12월 31일 거의 밤 자정 전에 북한이 사과합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이 뗐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처럼 이게 확 갈 때에 우리가 스스로 물렀으면은 그거는 뭐 기만 더 세워주는 거고 저 친구들 종이 호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모든 그 전략 자산들을 데려다 놓고서 뭐 훈련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절대 종이 호랑이가 아니다. 우리는 전쟁을 원하는 게 아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전쟁을 해서 자꾸 도발하면 우리는 준비는 돼 있다. 이 정도는 보여야 된다. 그래야지 뭐 대한민국의 안전이 보장이 되지. 이게 뭐 와르르 떠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국민들 스스로 야 이거 전쟁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 갈수록 더 말려든다.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좀 자긍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은요 어떤 기준으로 세계에 내놔도 전부 다 15번째는 다 들어갑니다. 개인 소득, 국가의 GNP라든지 뭐 자동차 제조 능력 무슨 뭐 여러 가지가 다 15번째에 내다 들어가는 아주 우수한 국가고 그렇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유엔 사무총장으로 됐겠죠. 아니 미국하고 군사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된다는 그 비통감입니다 사실은. 옛날 같았으면. 지금도 야 미군이 그 주둔해 있는 나라에서 하면 개도국에서 좀 뭐 안 된다. 편향된 시각을 가진 사람이다. 유엔 사무총장이 아주 참 공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된 거는 한국 사람에 대한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국제사회에 대해서 또 해야 돼. 근데 사실은 뭐 좀 유감스럽지만은 세계 사람이 우리를 볼 때는 여기까지 머리 끝까지 해서 아주 높이 존경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거는 저 허리 밑에도 안 가요. 상대방에. 남을 나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거,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받은 것만큼 주질 못하죠. 지금 만약에 한반도에 전쟁이 났다. 16개국이 오겠습니까? 그 전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지금. 인전은 우리가 자력으로 우리를 지켜야 된다. 거기에 한미 동맹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국제적으로 또 존경을 받는 겁니다. 저기는 함부로 할 나라가 아니다. 이런 저기가 있는 거죠. 우리의 정신가짐을 똑바로 가져야 되겠다.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렇게 그냥 6.25 이후에 최대의 위기라고 이렇게 하는데 서울시 한 대로복판에서는 어디서 뭐 사드 철수하라, 뭐 주한미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반미 데모 이런 것이 막 나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현재 전시 작전 지휘권을 우리가 갖고 와야 되겠다. 민족 자존심을 보면 그거 갖고 와야 됩니다. 어느 나라 국민이 전쟁 시에 작전 지휘권을 외국군한테 맡기고 싶겠습니까? 우리 장군이 하고 싶겠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행사하고 싶은 건 뭐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6.25라는 아주 비참한 그 전란을 꼭 겪고 또 이승만 박사 때 1954년에 그 한미 상호 방위 협약을 만들고 그다음에 북한의 이런 그 핵무기 개발이라든지 미사일 도발이 계속 하니까 계속 이 조섭을 하다가 상당히 무기 연기를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평시작전권은 우리가 갖고 왔어요. 노태우 대통령 때. 이거 민족 자긍심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평시에도 뭐 미군이 한다는 건 안 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갖고 왔고, 전시작전권 지휘 문제는 이것이 상당히 민감하고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계속 정부마다 다른 입장을 펴는데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 때까지도 이 문제가 안 나오다가 노무현 대통령 때 참여정부 때 전시작전 지휘권을 돌려달라고 공식적으로 미국에 요청을 합니다. 여러 가지 참 미국도 의아스럽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의아스럽지만 정부에서 밀어붙였으니까 그때 한미 간에 합의가 돼서 그럼 2012년까지 하자. 2012년에 합의가 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와 보니까 2012년에 이거 갖고 온다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교섭을 또 했습니다. 미국. 이걸 조금 더 연장하자. 그러니까 미국이 아니 몇 년 전에 달라고 그랬더니 이거 무슨 소리냐.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미국이 그냥 알겠다. 이렇게 하면 2015년까지로 밀어놨죠. 2015년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2015년도 되니까 이게 상황이 너무나 어렵다. 지금 우리나라에 우리 60만 군대 있고 여러 가지 무기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 독자적으로 여러 이제 잠수함이라든지 뭐 핵잠수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건 전부 다 미국의 그 방위 공약 내에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거 합동작전이 돼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뭐 항공모함 한 대 있습니까? 뭐 핵잠수함 한 대 있습니까?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미국이 갖고 있는 최신 그 항공기도 우리가 도입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건 왜냐하면 같은 합동이기 때문에 같이 한다고 해서 매년 연습을 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이걸 갖다 약간 푸시해갖고서 거의 다시 그냥 기한을 정하지 않고 상황이 될 때에 가져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때도 미국이 아니 왜 자꾸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자꾸 밀고 땡기고 연기하고 아니 결정하려면 한꺼번에 해라고. 우리가 대한민국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종업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하지 벌써 두세 대통령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지금 이제 네 번째 대통령이 이제는 연계는 돌려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돌려달라는 시점이 사실 언젠간 갖고 와야죠. 평시작전권 갖고 왔듯이. 언젠간 갖고 와야 되는데 꼭 이 시점이냐. 지금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하고 어느 때보다도 강한 이런 때에 우리가 그걸 교섭을 해갖고 언제까지 갖고 와야 되겠느냐. 사실은 정권은 유한하지만 국가는 영원한 겁니다. 이게 영구죠. 대통령은 5년 만에 왔다가 오고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그 국가의 대사에 관한 거는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솔직한 심정이고 전직 유엔 사무총장으로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세 분께서 5시에 마감을 해주시고요.